네, 그 캐릭터 마케팅, 이번 시간에는 그 캐릭터의 성공 요소, 그 지속성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그 기획 단계부터 뭐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데요. 요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냥 펭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속성이 펭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? 첫 번째, 만약 여러분이 캐릭터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콘텐츠, 기타 유사한 것들 만들 때 펭수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펭수는 EBS니까 저 정도 하지 않겠어. 예, 맞습니다.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EBS다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죠. 펭수보다 낫지 않으면 이사는 눈높이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펭수보다 더 재미가 없으면은 잘 안 보게 되겠죠. 내가 혼자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속해 있든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. 현재 펭수는 200만 구독자 그리고 주 3개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주에 3개 에피소드는 거의 이틀에 하나꼴로 작년 2019년 3월 14일이었던가요? 그때 오픈해서 거의 한 달에 월 평균 한 16개에서 15개 정도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짧은 것도 있고요. 5분짜리, 10분짜리 뭐 그런 범위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펭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나오는 팽TV, 예. 이번 달에도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영상도 보면은 현재는 2일 전, 4일 전, 6일 전 일주일에 거의 3개씩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. 현재까지도. 이렇게 하려면은 예상초 처음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이틀에 한 번씩 써서 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컨셉과 그 다음에 펭수가 역할을 하고 있는 뭡니까 이런 말 하면 뭐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쨌건 펭수가 실제 로봇이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의 어떤 순발력 이에 굉장히 큰 좌우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요 펭수가 보여주는 어떤 기후 변화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. 다시 원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성공 키워드 이렇게 되고 있다 참석하시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안 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.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성공한 캐릭터 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보는데요. 컨텐츠들의 처음 시작할 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요. 다 이 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. 하루에 하나, 아니 하루에 둘 꾸준하게 돼가지고 확장이 되더라. 예. 반대로 이렇게 큰 기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지 않아서 사그라진 캐릭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건드셔서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내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지금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야기 아니면 정 이야기의 거리가 없으면 그날 에서 뭐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보시면 그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만평하듯이 여러분이 그걸 재밌게 풀어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가져도 좋고요. 그렇습니다. 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죠. 스토리 이야기,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. 그 스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그다음 리뉴얼도 가능하게 되죠. 예, 처음에는 만화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만화에 있던 스토리보다 더 확장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시즌2에는 또 다른 캐릭터들이 더 등장해서 더 그게 커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과거 얘기 좀 할게요.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우레메, 특공부이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면
솔직히 그 이어지지 않았죠. 결국은 태권브이나 우레메나 뭐 여러 편이 나오긴 했지만 7편인가에 나왔던가요?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, 지금까지 만들어졌더라면은 굉장히 많은 높은 퀄리티까지 갖추가면서 어떤 한류 붐과 함께 어떤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, 그 스타워즈도 마찬가지죠. 원래 이제 원작이 있었던 뭐 작품들이라는 어떤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. 뭐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거의 만화책만 10년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드래곤볼이 10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10년이 되기까지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죠. 그 스토리가 한 주인공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, 그 주인공이 뭐 아이를 낳고 또 손자까지 보는 뭐 그런 이야기들. 그다음에 뭐 토마스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같은 에피소드지만 변형돼서 그게 기존의 실사에서 특촬해서 뭐 애니메이션으로 또 다른 형태로 바뀌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뭐 일본의 대표적으로 파워레인저는 벌써 몇 대인가요? 다 합쳐보면은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그 매직 포스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있었죠. 근데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지금 이어져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마블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만화는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그 어벤져스, 마블의 어벤져스나 뭐 DC 코믹도 있지만 그 각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합치고 또 흩어졌다가 또 합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죠. 세계도 뭐 지구 몇 남바링 하면서 뭐 평행 우주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. 일본도 그 후에 그걸 따라해서 마징가 Z에서 그레이트 마징가 그레이다이저, 그다음에 뭐 마징 카이저 등등, 결국 그 또 같은 회사에 나왔던 로봇들끼리 합쳐서 그 같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, 그다음에 뭐 로봇 대전 뭐 그런 컨텐츠로 이어가기도 했었고요. 뭐 옛날 거 보여드리면은 너무 좀 올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이게 가장 그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허접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그 당시에 국내 어떤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 특출난 케이스의 어떤 그 콘텐츠였다. 특히 개그맨 심형래의 인기 플러스 어떤 SF, 그러니까 심형래 영국 바보라는 어떤 그 캐릭터 인기 있을 때 그거와 합쳐서 어떤 SF 장르까지 특촬물로서 많이 그 발전됐던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. 이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. 태권브이도 마찬가지고요. 일본의 뭐 파워레인저, 초창기 파워레인저부터 그래서 몇 년이 된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 됐던 걸로 자료 찾아보면 한번 나오실 겁니다.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, 해리포터가 끝나긴 했는데 저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. 자, 그래서 극복해야 될 과제, 그 여러분이 뭐 애니메이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캐릭터 작가 있을 수도 있고 애니메이터 있을 수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 탈피하자. 예,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의 범위 내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 내가 보아왔던 주류를 있던 것들을 좀 탈피해서요, 그 좀 새롭게 그 가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또 표현하는 방식,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기술로만 가는 것보다는, 너무 새로운 걸로만 찾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제 요즘 시대의 어떤 그 생각에 맞게끔, 그 국내 콘텐츠도 그런 것들이 많죠. 그뭐 음악 같은 경우도 리믹스라고 그러나요? 다시 만들어서 현대인의 아이돌의 감성에 맞게끔 하는 트로트들도 있고, 사극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을 벌써 몇 번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. 세종대왕 스토리도 어떻게 각색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. 그리고 뭐 임진왜란 때 했던 그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스토리도 영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각색이 돼서
매번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옛날 영화를 현대판으로 계속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, KBS 같은 경우도 거기서 뭐 후토스, 텔레토비 옛날에 그 인기 있었던 것들 이것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물론 글로벌한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은 좀 많은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라는 부분입니다. 간단히 결론 맺겠습니다. 3D, 2D 실사 촬영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요즘 트렌드는요.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0년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그 방식이다.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. 그 다음에 콘텐츠물의 확산 방법은 스토리에서 분명히 좌우가 된다. 각색을 하면은 또 새로운 스토리로 바뀔 수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야기만 하더라도 50년 전 제가 들었던 홍길동과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듣는 홍길동은 사실 다르지 않죠. 만약 그게 많이 바뀌었더라면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. 비즈니스나 디자인 경영력, 고객 니즈, 상품화 이런 것 부분들은 사실 이 중앙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다운 디자인 해도 되고요. 새롭게 어떤 로고 플레이나 심볼 플레이로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,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글을 쓰시는 분이 꼭 붙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. 그림으로 시작했거나 아니면 애니메이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술은 분명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하다.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1인 미디어가 SNS가 확장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는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들의 어떤 니즈와 반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형태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. 지속성 그리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기존의 국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대작이 아닌 상태에서 특히 시장 지배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1년 내지 1년 반 걸려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그 당시에는 트렌드였을지 모르지만 1,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방송이 됐을 때 반응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. 이미 그 유행이 지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니즈와 감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